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런 거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헤더라 쓰고 그 다음에 뭐 탑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로렘이라 쓰겠습니다. 로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저는 박스 1이라고 그냥 디자인 클래스명을 주고요. 박스 1, 여기다가는 너비가 1000픽셀이래요.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거고, 보더도 10픽셀 솔리드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골드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류의 디자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너비를 1000픽셀 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 1000픽셀을 다른 누군가도 공유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박스 1이 아니라 헤더래요. 헤더. 자, 탑바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보통 div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쓴다고 하면 뭐 mx 오토 테일윈드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탑바랑 컨테이너 정도만 쓴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박스 1이라 안 쓰고 컨테이너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의 너비가 1000픽셀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 컨테이너의 부모는 뭘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반응형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쓰고, 만약에 탑바한테 보더가 있대요. 얘가 보더 바텀이라고 써봅시다. 자,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하면서 작업했던 거죠. 자, 이렇게 썼어요. 탑바에 보더 바텀. 뭐야, 못 알았네요. 이렇게. 자, 그럼 보더 바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다가는 바디를 조금 마진 0 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게 되면 얘는 지금 컨테이너는 100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탑바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다 탑바 같은 경우는 너비가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된다? 뚝 끊긴다고요. 보이죠? 제가 이거 왜 그렇다 했죠? 탑바는 지금 너비가 없기 때문에 뭐의 너비를 받아온다? 화면 해상도의 너비를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화면 해상도의 너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얘는 1000픽셀인데 화면 해상도의 너비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화면 해상도의 너비를 이 녀석이 비집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너의 최소 너비는 뭐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민이드라는 걸 준다 했죠. 민이드를 1000픽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삐져나가지 않는다?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최소 너비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컨테이너의 너비를 여기를 900픽셀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미니드도 마찬가지로 몇으로 변경시켜야 돼요? 900으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 여기도 변경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1000이라 또 변경되면 여기도 1000으로 변경해줘야 되고, 굉장히 귀찮죠? 그죠? 그래서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CSS에는 뭐가 있냐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이 변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지수 x가 있어요. 이 미지수 x에 10이 들어있대요. x 플러스 30 썼어요. 그러면 요 x는 요 계산된 결과가 뭐죠? 40이죠. 그죠? 그냥 요것만 이해하면 사실 변수 개념은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CSS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떤 식으로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시 2번.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이트 위드라고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CSS 작업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대시로 끊어주는 편인데, 여기 대시 2번 들어온 건 뭐냐면 이거는 CSS 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시 2번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레드로 쓰던, 그 다음에 뭐 A로 쓰던, 변수명은 이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변수명을 정확하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에 맞게끔 그 변수명을 지어줘야지만 그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이트 위드,
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너비다 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명을 지었고 1000픽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명을 만든 거고 그 변수에다가 1000픽셀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위드라는 건 그냥 공간인 거고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1000픽셀이라는 값을 넣어준 건데, 자, 근데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여기 탑바에 1000픽셀이 반영되냐? 물론 저기다가 제가 1000픽셀을 썼기 때문에 반영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영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VAR을 써줘야 돼요. 자, VAR이라는 건 뭐냐면 베리어블의 약자입니다. 베리어블. 베리어블의 뜻이 뭐예요?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CSS는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VAR이라고 쓴 다음에 그 소괄호 안에다가 해당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된다? 넣어줘야지만 그 값이 적용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BG 컬러라 썼어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의미예요. 자, 레드라 썼어요. 자, 레드라 쓴다 해가지고 뭔가 빨간색으로 변경됐나요? 배경색이? 아니죠. 변경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요 보더 바텀의 색상을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VAR BG 컬러 이런 식으로 그냥 썼어요. 그냥 컬러라 쓸까요? 자, 컬러라 쓰니까 어때요? 자, 지금 컬러가 레드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걸 제가 블루로 변경해 볼게요. 자, 블루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이죠?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컬러를 블루로 썼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여러분들 블루라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블루라 보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미니드 한 다음에 VAR 사이트 위드 썼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봐도 되는 거다? 그냥 1000픽셀이라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디도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컨테이너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다? 변수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1000픽셀, 뭐 굳이 픽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뭐 색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초, 2초, 3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0픽셀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1000픽셀 값 할당 어디에? 변수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이트 위드를 뭘로 보면 되냐면 1000픽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라고 쓴 다음에 위스라 쓴 다음에 VAR 쓰고 사이트 위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얘는 그냥 1000픽셀이라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변수를 어디다 선언했죠? 지금 변수 선언을 탑바한테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탑바하고 컨테이너는 무슨 관계죠? 부모 자식 관계죠. 부모 자식. 그죠? 탑바가 부모고 컨테이너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잘 기억하세요. 변수는 부모한테 선언된 변수는 해당 부모의 후손들한테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부모한테 선언된 변수는 해당 부모의 후손들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탑바한테 선언된 변수는 탑바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 또는 그의 자식들, 후손들한테까지 그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1000픽셀이라 썼죠? 그러면 여기 위스를 1000픽셀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VAR 쓴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트 위스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얘도 1000픽셀이고 얘도 1000픽셀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컨테이너의 너비를 8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바꾸면 된다? 여기만 800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색상이 마음에 안 든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더를 동일하게 보더 바텀처럼 색상을 바꿔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바뀌죠?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의 색상이 퍼플로 바뀐대요. 그러면 동일하게 퍼플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죠? 즉 하나만 바꿔도 다른 녀석들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CSS 변수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 써볼게요. 섹션 1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섹션 1도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 쓰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블루라 쓸게요. 자, 그러면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위스를 써가지고 var 쓴 다음에 사이트 위드라 썼어요. 자, 지금 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나요? 지금 전체 너비를 제가 뭘로 썼죠? 800픽셀 썼죠. 근데 얘는 800픽셀로 바뀌었나요? 바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한테 800픽셀 주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실제는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줬는데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한테 선언된 변수는 해당 부모의 후손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탑바한테 적용된 변수는, 탑바한테 적용된 변수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탑바한테 적용된 변수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탑바랑 섹션은 무슨 관계예요? 그냥 형제관계잖아요. 그죠?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형제한테 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선언된 변수 말고 변수 말고 내가 이 사이트 내에서 선언한 변수를 다른 녀석들도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다. 즉 그 변수를 공유 자원으로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콜론한 다음에 루트라 써주면 돼요. 이거는 규칙인데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녀석한테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 사이트 위드 같은 경우는 부모 또는 자식들만, 부모의 자식 또는 후손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루트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녀석들이 다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제가 일단 루트에서 먼저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요것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를 800픽셀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컨테이너한테도 만약에 사이트 위드를 제가 500픽셀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는 부모가 준 걸 따른 걸까요? 아니면 자기 선에서 구현한 걸 쓴 걸까요? 자기 선에서 구현한 걸 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스타일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가 만약에 부모한테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선언되어 있는 거를 자식 또는 후손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식선에서 부모가 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선에서 똑같은 변수명으로 그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가냐면 자식선에서 구현한 변수한테 우선순위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이트 위드가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는 뭘 선택한다? 자기 선에서 구현한 500픽셀을 선택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루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라는 건 뭐다? 얘는 쉽게 말하면 공공재예요. 공공재. 다른 녀석들한테도 여기 선언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이트 위드를 여기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쓰니까 어때요? 자, 지금 섹션의 너비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니까 반영됐다, 안 됐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500픽셀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반영되죠. 그죠? 즉, 루트에서 선언된 변수는 다른 누군가한테도 다 사용이 가능한 공공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루트에다가 선언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에서 선언한 변수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썼어요. 800픽셀을 써볼게요. 자, 800픽셀 쓰니까 루트가 이겨요? 아니면 자식선에서 구현한 게 이겨요? 자식선에서 구현한 게 이긴다. 결국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센 거는 자기선에서 구현한 게 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선에서 구현한 공통의 이제 변수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변수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선에서 구현한 그 변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루트가 뭐다? 루트가 공공재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변수의 특징, CSS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수 선언 시 앞에 뭘 붙인다? 대시 2개를 붙여야 됩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변수 선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 엘리먼트에 선언된 변수는 자식 또는 뭐다? 후손들한테 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이 가능하다 할까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동일한 부모가 내려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선에서 동일한 변수를 선언한 경우 자기선에서 구현한 변수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뭐예요? 방금 루트죠.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엘리먼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SS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